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인문학연구원에 재직 중인 한의중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HK 3.0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업 공지가 뜨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와중에 동시에 또 HK 3.0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달리 얘기하자면은 기존 HK 플러스 사업에 대한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향후 3.0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토대로서 본 사업단이 그동안 7년 동안 해왔던 성과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추후에 3.0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3.0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이것은 아무래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것과 관련해서 좀 고민하는 차원들을 부수적으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초기인화 시대의 통합과 소통을 위한 가족 커뮤니티 문학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해서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4월 말일까지 7년차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하고 이제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앞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각 사업단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HK 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기존의 다른 사업과 차별화되는 지점들이 지역 인문학센터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HK 사업이 출발할 때는 순수 학문 연구형의 형태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그게 어디까지나 대단히 좀 아카데믹적인 측면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것을 타개하거나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결국엔 실천적인 방향으로서의 지향점이 시민화 대중화의 확산의 지점이었을 거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강조가 되는 게 바로 지역 인문학센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업단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특히 저는 이제 이쪽 지역 출신이 아니라서 이 사업단에 참여하면서부터 광주 지역에서 연구 활동을 지속을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타 지역에서 광주로 와서 지역에서 정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와 생활들을 하면서 가장 크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이른바 좀 차별점, 또 특이점, 그러면서 특장점으로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들은, 광주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 지역 내에서의 인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시민들의 인식,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의식이 상당히 좀 높다. 그리고 그것이 대단히 좀 대중화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다. 이런 느낌들을 대단히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는 어떤 의미냐면은, 인문학 같은 경우에 학문 후속 세대라든지 이런 세대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지점들이 되는 것들은 결국엔 인문학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단지 대학 내에서만의 문제로서 대학만이 그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아니라, 학교 밖으로 벗어나서도 내가 공부했는 이 전공을 가지고서 충분히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공부한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곧 나의 밥벌이의 문제로까지 해결될 수 있는 그 실천의 지향점에 있어서 광주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 인문학 관련된 분야에서 대학원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대단히, 특히 지역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학부생들이 꾸준히 대학원생들로 유입이 되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좀 생소하고도 낯선 경험들이었는데요. 그런 것들의 기반에는 결국에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인 인식과 인프라,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이나 낯설지 않고 대중화되어 있고 가까이 다가와 있는 내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점으로서의 것들이 얼마만큼이나 체화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로서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업단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업단들의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인문학 기반된 인프라 자체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부터 인문학 기반 구축해야 되고 강좌 열어야 되고 사람들 모집해야 되고 강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센터 내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특정하게 이 센터의 역할을 맡은 부분들한테 집중적으로 과도하게 부여가 되면서 이제 거의 나가 떨어지다시피 하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좀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제가 사업단에 있으면서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어렵다든지 힘들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거의 경험해 본 바가 없었거든요. 그 말은 곧 자연스럽게 묻어져 있는 이 지역적인 환경 속에서 얼마만큼이나 좀 더 다양하고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학문하고 우리가 직접 공부하는 것들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는, 즉 시민사회를 위해서만 마련되어 있는 특별한 강좌가 아니라 학문의 이 공동체 속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시민 대중사회로 직접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좌로서 발전되는 것들이 충분히 이 지역사회 내에서는 일상화되어 있고 대중화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들로서 저는 인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선순환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사업단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단히 좀 이게 학문 공동체가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지 학교 내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로 확산될 수 있는 것들의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옆에 있으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이 사업단 내에서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연구원에서 해왔던 그 중요한 활동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아젠다 발굴하고 발굴된 아젠다를 심화 확산시키고 결국에는 이것을 학문 후속 세대를 키움과 동시에 시민사회로 대중화시키는 것들이 큰 뼈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족 커뮤니티 문학이라고 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단이 학문 연구형이 아니라 국가 전략형의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순수하게 학문 연구의 형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난제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도출을 해봐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너네들이 연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구현을 한번 해봐라. 이런 측면에서 저희 사업단은 출발을 했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는 가족 커뮤니티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 아젠다를 내세웠는데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가족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기존의 가족하고는 다른 지향점을 내포하고 있는 게 가족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별을 하자면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혈연 중심적인 것들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혈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정 부분 운명론에 관련된 형태로서의 것들이지만 가족 커뮤니티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 지역 그리고 이웃 공동체하고의 다양한 친밀 관계의 장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기존의 가족하고 다른 가족 커뮤니티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철저하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혈연 중심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들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 아젠다의 기존 방향 아래 다음과 같이 개념과 가치를 먼저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단과 전망을 또 융복합에 기반한 이런 시스템들을 받아들여서 적용을 하고 그것을 정책과 제도의 측면으로까지 만들어 나가는 이런 형태로서 구현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연구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의 연구 성과들을 제출했는데요.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보면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자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과 큰 틀에서는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HK 플러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연구소 사업들은 앞서 다른 사업단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화의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연구의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그 교육을 통해서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함과 동시에 이 학문 자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것까지를 염두에 둔 상황으로서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의 마련까지 저희는 현재 이루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내외 학술대회는 다음과 같이 동아시아라든지 다성적 주체론 또는 신자유주의, 관계정치학 등등의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외 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저희는 2018년에 제1회 국내 학술대회를 가수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인문학적 지평이라고 하는 주제 하에 2018년 12월에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한 이후 매 해마다 관계적 실천, 확장하는 가족, 탈경계와 가족 커뮤니티, 그리고 가족 커뮤니티 사유하기, 혼종성, 다공성, 이질성 등등의 주제를 가지고 국내 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콜로키움과 포럼 역시 다양하게 저희가 진행을 한 바 있는데 콜로키움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 인종을 표현해서 흔히 말하는 연구와 그 다음 국가 전략과 관련된 콜로키움을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1년에 5회에 걸쳐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콜로키움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포스터라고 하는 것들도 일종의 좀 큰 주제를 타이틀을 걸고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저희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콜로키움이나 이러한 것들이 상징화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포스터를 작성을 해서 일관성을 구현하면서 콜로키움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아래 하단에 보시면은 저희가 국가 전략과 관련된 것들이 이 콜로키움도 아울러 같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행복지표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인문 카운슬링, 융합학과 설립과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국가 전략과 관련된 콜로키움 역시 관련 유관된 기관이라든지 정책연구소의 전문가들을 초청을 하여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보시면 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의 변화, 그리고 저출산 고령 사회의 가족 다양성과 과제 이런 것들도 아울러 눈여겨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콜로키움과 관련된 사진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금 더 확산해서 흔히 말하는 NGO 그리고 다양한 활동, 지역단체, 사회단체 이런 단체들과도 함께 여러 가지 포럼을 다양한 형태로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뭐 가족 관련된 문제에서 출발하긴 했으나 거기서 국한되지 않고 젠더, 커뮤니티 이런 형태로까지 그리고 쭉 보시게 되면은 평화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까지 주제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다양한 형태로서의 포럼을 저희는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포럼들이 단순히
포럼을 기획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포럼을 통해서 결과물들을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즉 정책과 관련된 제안, 전략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이런 것들의 결과물을 드러내 보이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 연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사업단에서 진행한 앞서 국내외 그리고 국내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단행본들을 제안을 출간한 바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국가 전략과 관련된 저희의 실질적인 포럼, 콜로키움의 결과물들을 마련해 놓은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순수 연구형, 학문형 다른 사업단과는 달리 저희가 국가정책을 지향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놓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보시는 가족 커뮤니티 인문사회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든지 가족 커뮤니티 인문지표 연구, 그리고 지역별 가족 만족 종합지수 분석 등과 같은 이런 국가전략 결과물 또한 아울러 저희가 출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인문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가족 커뮤니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해당 키워드들에 대한 개념어 사전 역시 3권으로 저희가 출간한 바 있습니다. 1편은 관계편이고요. 1편은 가까운 사이, 2편은 나와 타자, 3편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 아래 개념어 사전들 역시 3권에 걸쳐서 저희가 출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아울러 또 가족 커뮤니티와 관련된 외국의 유명한 서적들 역시 번역을 해서 출간하는 그런 사업도 다음과 같은 결과물로서 출간을 해냈습니다. 그것과 함께 시민 인문교양 총서 요거 역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저희는 이제 우리 시대의 가족을 묻다라고 하는 제목하에 광주 천주교 교구와 함께 이 시대의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교양총서 역시 공동기획을 통해서 발견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학술지 역시 저희가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과 커뮤니티라고 하는 주제하에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가 작년 12월에 등재지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올해 1월 말일자로 11호가 발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이러한 연구들이 교육으로서 어떻게 수렴되어서 나올 것이냐의 문제일 건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학부의 교양 강의를 마련을 해서 다음과 같이 대표적인 4개의 강좌를 마련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근래 들어가지고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강좌가 연애의 첫 단추라고 하는 강좌입니다. 언론 통해서 한 번쯤 접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랑과 풍요의 인문학 그리고 가족 인문학 나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다양한 교양 과목을 만들어서 학부 교양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저희가 인문 커뮤니티 융합학과라고 하는 일반 대학원 과정을 설립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0여 분 이상 꾸준히 매 학기에 2~3명씩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보면은 현장에서 마을 활동가라든지 NGO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돌봄 노동 쪽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들 하면 다양한 계층에서 그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주로 이론적인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현장 실천에 있어서의 좀 더 마중물과 같은 그런 네트워크 형성의 생각을 가지고서 저희 연구원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대학원 과정을 수강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특히 커뮤니티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서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원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론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저희는 이론 중심과 실천이 같이 결합된 형태로서의 대학원 과정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원의 커리큘럼에 있어서도 이론과 함께 방법론, 조직론, 그리고 실천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적용 가능한 것들이 있는지, 또 다른 현장의 사례들의 현장 전문가들을 모셔서 초청을 해서 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고 좀 더 발전된 모델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아울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협동과정 만들면서 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를 인터뷰하면서 저희 과정과 대학원 과정과 관련된 설명들을 올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인문학센터 저희 노두돌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다음과 같이 주로 이제 10월 말에 주로 열리는 인문주간과 관련된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1년 단위의 다채로운 다양한 시민교양 대중강좌들을 많이 마련을 해서 저희 지역인문학센터인 노두돌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소외계층이라든지 시민, 청소년 이런 인문 강좌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 인문 주간에는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의 글 나와 당신 위로하는 한 구절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공모를 올리면은 그 글을 보내주신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본인들이 보내주신 글과 함께 누가 보냈는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정문 쪽을 통해서 쭉 들어오시게 되면은 양쪽으로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게시하는 형태를 통해서 본인들이 보냈던 글들이 단순하게 그냥 지면상으로만 실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고 다니는 그 길 속에서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서 인문주간의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다음 마을 인문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과 관련해서도 지역사회 내에서는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근교에 있는 화순이라든지 그다음 비아 까망 인문마을 그리고 산수 인문마을 프로젝트 등과 같은 이러한 소규모의 프로젝트 그룹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시민사회와 대중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천의 사례로서 중요한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모델들이 좀 더 다양하게 많은 지역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펼쳐질 때 저희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들을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지역인문학센터 노두돌을 맡아서 운영해 주신 장 선생님이 또 지역 KCTV 방송국과 함께 지역에서 인문학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에 관련된 인터뷰를 하는 것들도 아울러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맡아주신 한인국님께 다시 한번 감사.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인문학연구원에 재직 중인 한의중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HK 3.0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업 공지가 뜨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와중에 동시에 또 HK 3.0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달리 얘기하자면은 기존 HK 플러스 사업에 대한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향후 3.0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토대로서 본 사업단이 그동안 7년 동안 해왔던 성과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추후에 3.0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3.0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이것은 아무래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것과 관련해서 좀 고민하는 차원들을 부수적으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초기인화 시대의 통합과 소통을 위한 가족 커뮤니티 문학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해서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4월 말일까지 7년차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하고 이제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앞서 여러 선생님께서 각 사업단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HK 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기존의 다른 사업과 차별화되는 지점들이 지역 인문학센터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HK 사업이 출발할 때는 순수 학문 연구형의 형태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그게 어디까지나 대단히 좀 아카데믹적인 측면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것을 타개하거나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결국엔 실천적인 방향으로서의 지향점이 시민화 대중화의 확산의 지점이었을 거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강조가 되는 게 바로 지역 인문학센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업단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특히 저는 이제 이쪽 지역 출신이 아니라서 이 사업단에 참여하면서부터 광주 지역에서 연구 활동을 지속을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타 지역에서 광주로 와서 지역에서 정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와 생활들을 하면서 가장 크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이른바 좀 차별점 또 특이점 그러면서 특장점으로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들은 광주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 지역 내에서의 인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시민들의 인식,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의식이 상당히 좀 높다. 그리고 그것이 대단히 좀 대중화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다. 이런 느낌들을 대단히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는 어떤 의미냐면은 인문학 같은 경우에 학문 후속 세대라든지 이런 세대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지점들이 되는 것들은 결국엔 인문학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단지 대학 내에서만의 문제로서 대학만이 그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아니라 학교 밖으로 벗어나서도 내가 공부했는 이 전공을 가지고서 충분히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공부한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곧 나의 밥벌이의 문제로까지 해결될 수 있는 그 실천의 지향점에 있어서 광주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좀 많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 인문학 관련된 분야에서 대학원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대단히 특히 지역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학부생들이 꾸준히 대학원생들로 유입이 되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대단히 좀 생소하고도 낯선 경험들이었는데요. 그런 것들의 기반에는 결국에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인 인식과 인프라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이나 낯설지 않고 대중화되어 있고 가까이 다가와 있는 내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점으로서의 것들이 얼마만큼이나 체화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로서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업단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업단들의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인문학 기반된 인프라 자체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제로 베이스의 상태에서부터 인문학 기반 구축해야 되고 강좌 열어야 되고 사람들 모집해야 되고 강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센터 내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특정하게 이 센터의 역할을 맡은 부분들한테 집중적으로 과도하게 부여가 되면서 이제 거의 나가떨어지다시피 하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좀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제가 사업단에 있으면서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어렵다든지 힘들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거의 경험해 본 바가 없었거든요. 그 말은 곧 자연스럽게 묻어져 있는 이 지역적인 환경 속에서 얼마만큼이나 좀 더 다양하고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학문하고 우리가 직접 공부하는 것들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는 즉 시민사회를 위해서만 마련되어 있는 특별한 강좌가 아니라 학문의 이 공동체 속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시민 대중사회로 직접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좌로서 발전되는 것들이 충분히 이 지역사회 내에서는 일상화되어 있고 대중화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들로서 저는 인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선순환의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사업단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단히 좀 이게 학문 공동체가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지 학교 내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로 확산될 수 있는 것들의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옆에 있으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이 사업단 내에서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연구원에서 해왔던 그 중요한 활동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아젠다 발굴하고 발굴된 아젠다를 심화 확산시키고 결국에는 이것을 학문 후속 세대를 키움과 동시에 시민사회로 대중화시키는 것들이 큰 뼈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족 커뮤니티 문학이라고 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단이 학문 연구형이 아니라 국가 전략형의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순수하게 학문 연구의 형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난제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도출을 해봐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너네들이 연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구현을 한번 해봐라. 이런 측면에서 저희 사업단은 출발을 했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는 가족 커뮤니티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 아젠다를 내세웠는데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가족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기존의 가족하고는 다른 지향점을 내포하고 있는 게 가족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별을 하자면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혈연 중심적인 것들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혈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정 부분 운명론에 관련된 형태로서의 것들이지만 가족 커뮤니티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 지역 그리고 이웃 공동체하고의 다양한 친밀 관계의 장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기존의 가족하고 다른 가족 커뮤니티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철저하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혈연 중심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들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 아젠다의 기존 방향 아래 다음과 같이 개념과 가치를 먼저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단과 전망을 또 융복합에 기반한 이런 시스템들을 받아들여서 적용을 하고 그것을 정책과 제도 측면으로까지 만들어 나가는 이런 형태로서 구현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연구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의 연구 성과들을 제출했는데요.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보면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자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과 큰 틀에서는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HK 플러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연구소 사업들은 앞서 다른 사업단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화의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연구의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그 교육을 통해서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함과 동시에 이 학문 자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것까지를 염두에 둔 상황으로서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의 마련까지 저희는 현재 이루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내외 학술대회는 다음과 같이 동아시아라든지 다성적 주체론 또는 신자유주의, 관계정치학 등등의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외 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저희는 2018년에 제1회 국내 학술대회를 가족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인문학적 지편이라고 하는 주제 하에
2018년 12월에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한 이후 매 해마다 관계적 실천, 확장하는 가족, 탈경계와 가족 커뮤니티, 그리고 가족 커뮤니티 사유하기, 혼종성, 다공성, 이질성 등등의 주제를 가지고 국내 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해 왔습니다. 다음 콜로퀴움과 포럼 역시 다양하게 저희가 진행을 한 바 있는데 콜로퀴움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 인종을 표현해서 흔히 말하는 연구와 그 다음 국가 전략과 관련된 콜로퀴움을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1년에 5회에 걸쳐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콜로퀴움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포스터라고 하는 것들도 일종의 좀 큰 주제를 타이틀을 걸고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저희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콜로퀴움이나 이러한 것들이 상징화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포스터를 작성을 해서 일관성을 구현하면서 콜로퀴움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아래 하단에 보시면은 저희가 국가 전략과 관련된 것들이 이 콜로퀴움도 아울러 같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행복지표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인문 카운슬링, 융합학과 설립과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국가 전략과 관련된 콜로퀴움 역시 관련 유관된 기관이라든지 정책연구소의 전문가들을 초청을 하여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여성가족부, 가족 정책의 변화, 그리고 저출산 고령 사회의 가족 다양성과 과제 이런 것들도 아울러 눈여겨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콜로퀴움과 관련된 사진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금 더 확산해서 흔히 말하는 NGO 그리고 다양한 활동, 지역단체, 사회단체 이런 단체들과도 함께 여러 가지 포럼을 다양한 형태로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뭐 가족 관련된 문제에서 출발하긴 했으나 거기서 국한되지 않고 젠더, 커뮤니티 이런 형태로까지 그리고 쭉 보시게 되면은 평화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까지 주제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다양한 형태로서의 포럼을 저희는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포럼들이 단순히 포럼을 기획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포럼을 통해서 결과물들을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즉 정책과 관련된 제안, 전략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이런 것들의 결과물을 드러내 보이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 연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사업단에서 진행한 앞서 국내외 그리고 국내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단행본들을 제안을 출간한 바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국가 전략과 관련된 저희의 실질적인 포럼, 콜로퀴움의 결과물들을 마련해 놓은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순수 연구형, 학문형 다른 사업단과는 달리 저희가 국가정책을 지향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놓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보시는 가족 커뮤니티 인문사회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든지 가족 커뮤니티 인문지표 연구, 그리고 지역별 가족 만족 종합지수 분석 등과 같은 이런 국가전략 결과물 또한 아울러 저희가 출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인문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 커뮤니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해당 키워드들에 대한 개념어 사전 역시 세 권으로 저희가 출간한 바 있습니다. 1편은 관계편이고요. 1편은 가까운 사이, 2편은 나와 타자, 3편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 아래 개념어 사전들 역시 세 권에 걸쳐서 저희가 출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아울러 또 가족 커뮤니티와 관련된 그 외국의 유명한 서적들 역시 번역을 해서 출간하는 그런 사업도 다음과 같은 결과물로서 출간을 해냈습니다. 그것과 함께 시민 인문교양 총서 요거 역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저희는 이제 우리 시대의 가족을 묻다라고 하는 제목하에 광주 천주교 교구와 함께 이 시대의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교양 총서 역시 공동기획을 통해서 발견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학술지 역시 저희가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과 커뮤니티라고 하는 주제하에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가 작년 12월에 등재지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올해 1월 말일자로 11호가 발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이러한 연구들이 교육으로서 어떻게 수렴되어서 나올 것이냐의 문제일 건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학부의 교양 강의를 마련을 해서 다음과 같이 대표적인 4개의 강좌를 마련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근래 들어가지고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강좌가 연애의 첫 단추라고 하는 강좌입니다. 언론 통해서 한 번쯤 접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랑과 풍요의 문화 그리고 가족의 문화 나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다양한 교양 과목을 만들어서 학부 교양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저희가 인문 커뮤니티 융합학과라고 하는 일반 대학원 과정을 설립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0여 분 이상 꾸준히 매 학기에 두세 명씩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보면은 현장에서 마을 활동가라든지 NGO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돌봄 노동 쪽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들 하면 다양한 계층에서 그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주로 이론적인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현장 실천에 있어서의 좀 더 마중물과 같은 그런 네트워크 형성의 생각을 가지고서 저희 연구원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대학원 과정을 수강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특히 커뮤니티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서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원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론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저희는 이론 중심과 실천이 같이 결합된 형태로서의 대학원 과정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원의 커리큘럼에 있어서도 이론과 함께 방법론, 조직론, 그리고 실천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적용 가능한 것들이 있는지 또 다른 현장의 사례들의 현장 전문가들을 모셔서 초청을 해서 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고 좀 더 발전된 모델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아울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협동과정 만들면서 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를 인터뷰하면서 저희 과정과 대학원 과정과 관련된 설명들을 알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인문학센터 저희 노두돌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다음과 같이 주로 이제 10월 말에 주로 열리는 인문주간과 관련된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1년 단위의 새로운 다양한 시민교양 대중강좌들을 많이 마련을 해서 저희 지역인문학센터인 노두돌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소외계층이라든지 시민, 청소년 이런 인문 강좌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 인문 주간에는 이런 식으로 그
내 인생의 글 나와 당신 위로하는 한 구절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공모를 올리면은 그 글을 보내주신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본인들이 보내주신 글과 함께 누가 보냈는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정문 쪽을 통해서 쭉 들어오시게 되면은 양쪽으로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게시하는 형태를 통해서 본인들이 보냈던 글들이 단순하게 그냥 지면상으로만 실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고 다니는 그 길 속에서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서 인문주간의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다음 마을 인문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과 관련해서도 지역사회 내에서는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근교에 있는 화순이라든지 그다음 비아 까망 인문마을 그리고 산수 인문마을 프로젝트 등과 같은 이러한 소규모의 프로젝트 그룹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시민사회와 대중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천의 사례로서 중요한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모델들이 좀 더 다양하게 많은 지역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펼쳐질 때 저희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들을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지역인문학센터 노두또를 맡아서 운영해 주신 장 선생님이 또 지역 KCTV 방송국과 함께 지역에서 인문학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에 관련된 인터뷰를 하는 것들도 아울러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맡아주신 한인국님 다시 한번